안녕하세요, 한치영입니다. 자, 보험계약법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앞선 시간에 여러분들 다 보셨겠죠? 손해사정사 합격을 위한 효율적인 공부 방법.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본기, 기출분석, 반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보험계약법에서의 기본기란 무엇이냐에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보험계약법에서의 기본기는 바로 보험계약법 조문입니다. 자, 보험계약법이라는 것은 어떤 정식 명칭이라기보다는요, 상법의 제4편 보험편의 명칭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 가셔서 상법을 치시고 상법에 들어가셔서 상법 제4편을 보시면 보험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한번 보시면 내용이 한 11페이지, 즉 이제 장수로는 5장 반 정도의 분량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보험계약법이 뭐 어렵다, 뭐 범위가 너무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보험계약법 법조문을 보면 5장 반의 분량입니다. 아무리 지짓고 볶아봤자 이 5장 반 안의 분량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이 5장 반의 분량의 법조문만 알고 있다면, 하다못해 암기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제 강의도 여러분 들으셔서 거기에 필요한 것만 이제 뭐 기출 분석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것만 이렇게 조금 알고 계시면 불합격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겠죠? 왜? 시험 과목 자체가 보험계약법이에요. 보험계약 법조문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렵다, 뭐 범위가 넓다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오케이, 아무리 자기가 어려워봤자 이 5장 반 안에서 나오는 거지. 그렇죠? 이것만 내가 알고 있으면은 1등은 난 어차피 1등은 우리 여러분들 안 하셔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절대평가니까 합격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합격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합격은. 자, 그래서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왜 진짜 이 조문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보험계약법 첫 페이지에 이 638조 3의 조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문이 뭐냐면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에 대한 조문이 되겠어요. 한번 볼게요. 자, 1항의 내용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2항, 보험자가 제2의 1항을 위반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 이 조문들 있죠? 자,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된다. 이 조문이 지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그래서 가장 쉬운 예가 그거겠죠? 다음 중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이런 조문들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밑에를 볼까요? 밑에는 어때요? 자,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위반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이거를 바꿀 수 있겠죠. 이것을 무슨 날부터, 그렇죠? 아니면 이 3개월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취소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 해지라든가 뭐 해제라든가 다른 용어로들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런 문제가 대부분이고, 사례 문제를 하더라도 이런 그 지문, 조문의 내용이 사실은 사례 지문에도 사실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조문은. 그리고 뭐다, 출제 지문에서도 조문을 활용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조문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시험이 쉬워집니다. 정말로 쉬워져요. 여러분들이,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이 조문이라는, 내가 평소에 접하지 못한 법 조문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이지, 그렇죠? 이런 어떤 표현 방식이라든가 어떤 단어라든가 이런 게 어려울 뿐이지, 내용이 뭐 그 문제의 난이도가 엄청 어렵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문을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의 1차 최우선 목표도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조문을 자연스럽게 암기하고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고, 그렇게 하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면은 강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조문을 제가 이해시켜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걸 자연스럽게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 드리는 것을 제가 도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추가적인 필요한 내용들이 되겠죠. 그렇죠?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알아둬야 될까?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이겠어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된다.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이 뭔데?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 조문에서는 중요한 내용은 뭐다? 즉 이러한 내용은 설명해야 되고 이러한 내용은 설명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도와드릴 것은 중요한 내용이 뭔데? 어떤 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어떤 건 설명 안 해줘도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자, 기본기 했고 기출 분석에서 그 내용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해서 기출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에 대한 것인데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는 어떻게 탄생을 했냐면 자, A씨가 있어요. A씨가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러면 보험을 가입할 때 보통 뭐 설계사를 통해서 하든 뭐 전화를 통해서 하든 청약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겠죠. 청약. 그러면 청약서에 뭐 질문표도 적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뭐 여러 건강보험 같은 것들 건강 관련된 뭐 질병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건강 진단 받았던 자료들이라든가 뭐 여러 자료들을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또 이렇게 같이 제출을 하게 됩니다. 청약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보험자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요? 심사를 합니다. 심사. 그렇죠? 그래서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판단을 해서 오케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승낙을 하게 되죠. 승낙.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보험료를 내게 되고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어때요? 보험금을 주게 됩니다. 보험금. 그렇죠? 그런데 또 보험금을 주기 전에 뭐예요? 또 심사를 하겠죠. 정말 줘야 되는 것인가? 줘야 된다면 얼마를 줘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보험이라는 것은 1대1이 아니에요. A와 같은 가입자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그렇죠?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 복잡한 과정을 일일이 많은 수에 맞춰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자 입장에선 이 과정을 어떤 정형화 시켜 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형화 시켜 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약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약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보험자가 그 서비스 제공자가 보험자가 미리 정형화, 미리 작성을 해놔요. 작성을.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 가입하실 때도 약관이 다 마련되어 있죠? 그렇죠? 보험에서도 보험자가 미리 작성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보험 약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험 계약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보험자가 작성해 놓은 것이 바로 보험 약관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입자들은 어때요? 보험자가 미리 작성을 해놨고 A 입장에서는 이 약관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계약이 되느냐 마느냐죠. 그렇죠? A가 약관에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보험 계약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부합 계약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은 부합 계약성을 가진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부합 계약성이죠. 부합 계약성은 사실은 어디서 왔다? 보험자가 약관을 미리 작성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일반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보험회사는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가인 사람들이 어려운 말로 미리 작성까지 해놨어요. 그럼 어때요? 사실은 일반 가입자들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자잖아요. 보험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약자가 되니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보호할 필요가. 그래서 여러 입법적인 방법들, 행정적인 방법들, 사법적인 방법들,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법을 통한 방법, 우리가 배우는 보험계약법, 즉 상법에서 마련해 놓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보험회사가 미리 작성을 했고 비전문가인 일반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어떻다? 이 약관의 내용을 약관에서 가입자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미리 설명을 해줘라. 설명을. 그리고 그 약관을 교부도 해주고. 이것이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가 되겠어요. 이것이. 그렇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자,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된다며. 중요한 내용이란 뭘까요? 중요한 내용. 사실 보험에 따라서 중요한 내용은 다르겠죠. 그때.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은 어디까지냐? 자, 중요한 내용은 누구 입장에서 중요한 내용일까요? 누구 입장에서? 가입자 입장에서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자가 가입자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가입자 입장에서 난 이 사실 몰랐는데 이런 내용들,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소들이 되겠죠. 그런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 즉 중요한 요소는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가입자 입장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중요한 내용에 즉 예외가 있어요. 예외 무슨 얘기냐? 설명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굳이 이 내용은 설명하지 않아도 돼. 약관에 나와 있지만 설명하지 않아도 돼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보험계약 거래상에 일반적이고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제외하고는 가입자 입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주고 약관을 줘야 교부를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가 되겠어요. 자, 만약에 위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위반, 설명을 안 해줬어. 교부를 안 해줬다. 위반하면 자, A씨 보험 계약을 하는 사람, 계약자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뭐를 할 수 있을까? 아까 보셨죠? 기억나실까요? 자, 무조건 암기할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다. 가입자 입장에서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 나 이 내용 몰랐으면 계약 안 했지 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죠. 근데 그런 내용을 설명을 안 해줬어. 즉 위반을 했다. 그러면 계약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계약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나 이거 몰랐으면은 내가 이거 알았으면 계약 안 했지. 즉 뭐다? 3개월 이내에 계약자는 취소할 수 있어요. 계약을. 이것이 이제 위반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배우게 되겠지만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에 대해서 했습니다. 의의는 자,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자, 취지는 어땠어요? 부합계약성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합계약성에 의해서 보험계약자를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게 취지였어요. 위반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계약자가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예외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다.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이미 법령에 나와 있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이제 설명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봤던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자, 1번 한번 볼까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체결할 때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줘야 된다. 조문의 내용이 그대로 나왔죠. 기출이 됐죠. 그렇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약관에서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라면 설사 거래상이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 할지라도 보험자는 설명 의무를 부담한다. 자, 여러분 이제 내가 공부 시작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지문도 너무 긴데 이미 여러분들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던 내용이고 기출 분석 시간에 이제 할 거지만 우리가 어떤 연습을 할 거냐면 포인트들, 키워드 등을 짚어내는 연습 등을 할 거예요. 자, 이 지문에서도 사실 포인트는 자, 중요한 사항인데 일반적 공통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면 설명 안 해도 돼. 부담 안 한다. 의무를. 그렇죠? 이런 것들이 포인트죠. 자, 우리 배웠잖아요. 충분히 알고 있다. 일반적 공통적인 예상 가능한 이미 법령에 있다. 그렇죠? 일반적 공통대 충분히 예상 키워드 나왔고 그러면 설명 의무 부담 안 한다. 그렇죠? 이거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보험자가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자는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어때요? 조문의 내용이 그대로 사실은 출제가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정해졌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우리 예외에서 배웠죠? 법령 그러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배웠던 보험약관 교부 설명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의의는 뭐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자가 계약자한테 약관을 주면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 왜? 부합계약성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약관이란 것은 보험자가 미리 만들어 놓고 가입자가 거기에 부합되느냐 안 부합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그 부합계약성에 의해서 계약자를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데 계약자가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어. 계약. 왜? 중요한 사항이란 것은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설명 안 해도 되는 사항들 충분히 알고 있다 이미. 아니면 보험계약 거래상에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이어서 예상 가능하다. 법령에 나와 있다. 이런 것들은 설명 안 해도 되겠다라는 거. 그렇죠? 자, 여러분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했던 기본기, 기출분석, 그리고 자연스러운 반복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강의가 쭉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강의 과정도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론, 문제풀이, 파이널해서 기본이론에서는 이제 기본기, 보험계약 법 조문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과되는 어떤 해석적인 내용들, 그 내용들을 가지고 기본 이론 시간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최우선 목표는 뭐다? 여러분들이 법 조문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고, 문제풀이 가서는 이제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풀이 해보겠죠. 중요한 단계는 문제풀이에서 기출분석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실제 문제에, 그리고 눈속임이 되고, 그리고 실전에서 필요한 어떤 부가적인 지식들은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파이널 가서는 말 그대로 이제 반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과정부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한
4번 정도 자연스럽게 반복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파이널에서는 그 순서 그대로 다시 한번 빠르게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이런 부분들 있죠. 뭐 주제별로 비교할 부분, 뭐 대조할 부분, 아니면 큰 그림, 작은 그림 이렇게 좀 파트별로, 주제별로, 컨셉별로 한번 갈무리를 해보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파이널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반복을 하고 마지막 부족한 부분 또 보충해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보험계약법 오리엔테이션 모두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강조드리는 것은 여러분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상법 법조문 그 보험계약법의 법조문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었죠. 인터넷에 가셔서 상법을 치시고 상법의 제4편을 이제 프린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상법 제4편 보험계약법 법조문은 이 첨부 파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거 프린트를 하셔서 이 강의를 보실 때마다 옆에 놔두고 그리고 내가 혼자 복습할 때도 옆에 놔두고 출퇴근하실 때도 옆에 놔두고 학교 가실 때도 옆에 놔두고 하시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들 외워집니다. 5장 반밖에 되지 않아요. 5장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알면 여러분들 5장 반만 알고 계시면 절대 불합격할 일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라 표현이 나한테 안 익숙할 뿐이에요. 법조문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반드시 법조문 항상 옆에 두고 공부하시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